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실로만 따지면 외환앱인 4대 기업의 피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망치고 있으면서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눌린 돼지머리가 웃을 일이라며 상식밖의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일제히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행한 발언을 겨냥한 가시돋친 막말이었는데요. 뉴스가 온통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여권 핵심부 동정으로 쏠리는 가운데 이로 인해 소외감을 떨치기 위해 데시벨을 한껏 올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적인 비판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인 거죠. 눌린 돼지머리가 웃을 일이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에 이은 신박한 또 하나의 안철수의 어록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강렬하면서도 자극적인 표현으로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해 소멸되는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한편 나이브한 이미지에서 강한 이미지로 탈바꿈을 꾀하려는 나름 고뇌에 찬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반해 처음 이미지는 스티브 잡스 같더니 늙은이 홍준표를 닮아간다며 도리어 점잖은 이미지를 구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홍준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대표 스스로는 풍자와 해악을 곁들인 무릎을 칠 만한 비유로 여길지 모르나 그냥 돼지머리도 아닌 눌린 돼지머리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아는 수준의 풍자와 유머가 나오는 거겠죠. 이 정도 되면 그 옛날 덩다리 시리즈나 썰렁 유머 코드로 봐야 할 텐데요.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으며 내용조차 부실하니 이를 어쩌죠?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회담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는 우려스럽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레토릭에 그쳤습니다. 남북과 북미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은 확인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발언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힘당 김기현 대표와 국힘당 이중대인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폭평이었는데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 존재하는 당, 발목 잡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당. 제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좀 말해줍시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난 3월 사퇴 이후 칩거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비공개 대선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등판이 오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윤 전 청장은 노동복지, 외교안보, 경제에 이어 최근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현장을 찾으며 열공을 하고 있는데요. 5.18 관련 등 정치적 메시지도 언론 인터뷰 형태로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5.18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출마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창당을 하느냐 입당을 하느냐 등에 관해 묻는다면
아직 답을 할 수 없다는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윤 전 청장의 스타일상 뒤에서 몰래 무언가를 하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다 말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지 않았는가,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시원시원하게 할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청장의 등판 시기를 국힘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20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한 7월 12일 이후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60조 2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 전 청장 측 관계자는 정당인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윤 전 청장은 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할 수도 없는 검찰청장까지 지낸 법률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정치 활동을 시작해야 법률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선거사무소, 선거사무 관계자, 명함, 홍보물, 공약집 등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7월 등판 시나리오는 6월 11일 발표될 국힘당 전당대회 결과와 이후 제1야당의 노선을 지켜보기 위해 윤 전 청장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그가 대권 주자로서의 검증 시간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늦춤으로써 검증받는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얄팍한 수가 숨겨져 있는 거죠. 국힘당 당권 주자 중에는 윤 전 청장 등을 언급하며 문호를 개방하거나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당원 개정 사안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한국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이슈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윤 전 청장 측에서 국힘당이 아직 어떤 당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6월 하순부터 대권 경선을 시작한다면 7월 이후가 여권 주자들의 명함이 구체화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윤 전 청장의 원래 임기였던 7월 24일을 넘겨야 정치를 하려고 사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최소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다만 윤 전 청장이 기존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 대권 활동을 시작할 경우 세력화를 위한 쟁걸음을 더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국힘당 당원은 대선으로부터 120일 이전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쯤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뛰어들거나 이후 단일화를 고려한 스케줄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가 됐든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 무슨 자신감과 배짱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려 하는 걸까요? 양심 선언 몇 명만 나와줘도 이미 게임은 끝날 텐데요. 대선은 우격다짐으로 시원시원하게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물론 예를 든 겁니다. 구순화한 윤석열이 머리가 좋다는 표현은 다소 어색한데요.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대선 출마했다 지지를 받고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며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가 됐든 그 꼼수는 안 통합니다.